백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자, 오늘 또 저희와 함께 같이 할 사람들을 이제 소개할 시간이죠. 네. 뜨거운 여름처럼 열정적인 남자가 나오셨습니다. 지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뒷골이 쨍하도록 시원한 팥빙수 같은 유쾌 상쾌한 그녀입니다. 페이지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팥빙수 같다는 그 소개는 처음이에요. 오늘 팥 같은 색깔도 입고 아, 있어요. 팥색을 입었군요. 네, 위는 하얗고. 예. 비슷하네요. 팥빙수,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평소에 얌전하지만 알고 보니까 흥이 넘치는 흥부자 우리 김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용 학생도 방학했잖아요. 네, 중국에 갈 계획 없는지 궁금해요. 유학생들은 원래 보통 방학 때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이번엔 안 갈 것 같고요. 네. 친구들이랑 놀 계획도 많고 이것저것 또 바쁘기도 해서요. 미용 씨처럼 다른 나라에 있는 중국 유학생도 있지만 네. 중국에서 유학 중인 다른 나라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을 마치고 고향에 갈 때 중국에서 가져가고 싶은 물건이 뭔지 설문조사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재밌겠네요. 뭐 가져올까? 중국에서 가져오는 뭐가 있을까요? 저뭐 음식 같은 거 챙겨오잖아요. 막 과자 같은 거라거나 내가 맞아요. 그동안 먹었던 것 막 거기 가서 좀 친구한테 소개해주고 술 같은 것도. 가지죠. 저는 술 가져가요. 분명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놓고 와서 아쉬웠던 거는 유학생활 할 때 제 다리가 되어준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놓고 온 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아 진짜로? 네, 좋은 진짜로. 많이 들었나 봐요. 네, 정들어서. 비슷한 답변이 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고속철도였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용 자전거. 자전거가 자전거. 나왔군요. 네.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고속철도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거? 뭔가 말도 안 그리고 되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알리페이였습니다. 미용 씨 어때요? 좀 나올 만한 게 나온 것 같나요? 제가 봤을 때 알리페이는 그럴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철도는 이제 워낙에 잘 되어 있어서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근데 처음에 막 한국에서 그 무슨 그 숫자 T 그다음에 돈 이런 거 그 있잖아요 카드. 네. 그거 제가 너무 좋다고. 맞아요. 너무 편해요. 맞아요. 그런 건 없었죠. 이제는 좀 생기려고 하는데 옛날에 막 계속 끊어가지고 피올 받고 막 심지어 그 벨기에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26세 이하 기차를 주고 다니는 사람들 위해서 이제 10번 다신 티켓 같은 거 사요. 네. 그래서 직접 써야 돼요.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갔는지. 아, 그래요? 글씨를 직접 써야 되고. 네,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신기하다. 외국 사람들 보면 되게 이게 무슨 중시대에서 하는 거가 그러니까요. 많이 돌아다니있습니다 아주 많이 발전했어요. 저는 솔직히 차, 뭐 아니면 그냥 음식 이런 게 나올 줄 네, 알았는데 이게 문화들 굉장히 이 최첨단 문화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중국이 많이 발전했구나 새삼 느낍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외국인 분들, 우리 벨기에에서 오신 줄리안 씨, 믿을 수 없지만 중국에서 오셨다는 우리 미용 씨, 그래서 예. 궁금한 게 만약 고국 돌아가신다면 네. 한국의 물건들 중에 뭐를 꼭 가져가고 싶으세요? 저는 생각해봤던 게 야식 문화. 야식 아, 문화 야식 진짜 문화. 잘 돼 있죠. 네, 24시로 하는 가게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배달해가지고.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배달은 잘 돼요? 배달은 요즘에 늘어나는 추세예요. 네. 저 이 처음에 고국 들어갔을 때 네. 그 당시 한국에서 SNS 유명했던 게 있었어요. 싸이 싸이와 그 도토리 썼던 거 기억나시죠? 사이즈상, 네. 네. 예. 그 옛날에 제가 이거 대박이다 데려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벨기에 돌아갔는데 형한테 야 이런 거 있는데 대박이라고 해야 돼. 그 형이 에이 이런 거 되겠냐 하고 그다음에 된 게 얼굴책이 나왔습니다. 형만 안 들었으면은 예. 제가 지금 이 자리 있었는데. 없을 수도 네. 있었겠네요.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 자리 없었으면 더 아쉬웠을 거니까 사실 제가 데려오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뭔가요? 어떤 거죠? 중고도 미마 차이나 코드. 네. 코드를 가져가야죠. 그렇죠. 솔직히 시급합니다. 이게 좋은 프로에 뭐 있습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줄리안 씨가 한번 외쳐주세요.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观众朋友们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那朋友们晚上好，我是中国密码的主持人黄宝美。 역시 할 때마다 너무 자연스러우신 게 너무 아니다. 느껴지는데 막 김용 씨 학생 약간 이제 막 친구 하자 막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그럼 이 중국 중국어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미용 씨랑 이따 친구하자 하고 네. 싶은데 중국어로 친구하자, 친구하고 싶다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죠? 펑요 있어야 될 것 펑요. 같고 뭐 하고 싶다 있어야 되니까 뭐 하고 싶다 있어야 되니까 爸， 하자 맞아 봐도 있어야 펑요 봐. 되고 펑요 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고 싶다 쪼도 있어야 되고 도 있어야 되고 샹 있어야 되고 다 합쳐보세요. 샹. 우리 다 합쳐보세요. 시ang 우리 펑요 친구- 봐. 오. 我们做朋友吧我们做朋友吧 혹은 내가 너랑 되고 싶으면 我想 샹. 跟你 너와 做朋友 친구 되고 싶어. 떠벙요. 네. 귀엽네요, 근데 그냥 우리가 악수하면서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네. 할 때는 做朋友吧 저 펑요 봐. 네, 做朋友吧 做朋友吧 我们做朋友吧 우리 저 펑요 친구하자. 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곧 중국 진출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차이나 코드 녹화를 중국에서 하게 된다면 저도 꼭 같이 깍두기로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깍두기도 아시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같이 한번 얘기할까요? 사장님 저희 중국 가고 싶다고 복습에 아. 앞서 사장님 같이 불러볼게요. 라오반, 我们想去中国. 이런 거는 잘하시네요. 라오반, 我们想去中国. 라오반, 我们想去中国. 좋습니다. 라오반, 我们想去中国. 자, 그러면 간절함을 더 담아서요.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다. 어떻게 표현했었죠? 想. 그러면 가장 우리 많이 써야 되는 거 먹고 싶다. 아우, 想 한 잔 마시고 싶다. 想보고 싶어요. 想 중국어 좀 배우고 싶어요. 想学 지금 우리의 상황 퇴근하고 싶어요. 下班 샤반. 벌써부터 퇴근하고 싶으세요? 아니 보미 씨 눈빛이요. 보미 씨. 네, 되셨네. 간절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랜덤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 네, 저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네, 자, 눈도 파지 마시고, 쭈리안, 누가 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먼저 할수록 유리해요. 제가 할게요. 네, 쭈리안, 你想看什么? 아, 我看好喜欢我想看中国密码. 그렇죠. 我想看老师. 어떻게 해야 돼? 좋습니다. 어색한 라오씨. 그러면 줄리안 씨가 보미 씨에게 뭘 좀 먹고 싶은지 물어볼까요? 你想吃什么?我想吃韩国菜。 오, 맞아요. 그럼 한국 보미 씨. 씨가 또 미용 씨, 아이고, 늘 재환 씨가 잘 따라하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 재환 씨좀 꼭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할 수 보미 씨가 있습니다. 재환 씨에게 네. 무엇을 마시고 싶은지? 在환， 재환. 你想喝什么？ 코크. 앞에 붙여줘야죠. 我想 아, 我想 코크. 我想喝可乐. 我想喝可乐. 네, 자신감은 예. 1등이죠. 알겠습니다. 我想喝 예, 예. 可乐. 그럼 저도 한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예. 그럼 한번 저도 你想喝什么?你想喝什么?我想喝果汁果汁?果汁果汁.果汁? What? juice 주스. 네. 아, 주스. 果汁 what? 什么 아니고 what? 果汁果汁. 果汁? What? juice 주스. 네. 아, 주스.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도 우리가 주말에 뭐 하고 싶은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제가 줄리안 씨에게 줄리안. 네. 周末你想做什么? 주어뭐, 我想 운동. 좀 저 운동. 그렇게 매주 운동을 하시나 봐요. 좀 다른 거잘 몰랐어요. 운동. 그럼 줄리안 씨도 보미 씨에게 주말에 뭐 하고 싶은지 설마 또 쉬고 싶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안 쉬어야겠다. 이제 안 쉬어야겠다. 妹，周末你想休息吗？你想休息吗? 노가 뭐죠? 不.不，我不休息， 응. 我想学汉语，我不休息， 응. 我想学汉语。
샤니. 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는 지금 샹의 샹. 조동사로 쓰이는 거,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어떤 동작을 하고 싶다만 봤는데요. 샹은 한 가지 역할이 더 있었어요. 보고 싶다. 그래서 나 너 보고 싶어 라고 예쁘게 말씀하시려면 샤니. 그쵸, 너무 욕 같은데. 샹니. 예쁘게 我想你. 我想你. 네, 예쁘게 我想你. 我想네, 조모, 그러면 我想你. 각자 보고 싶은 거, 그리운 것을 이렇게 쭉 한번 말해보면서 복습을 좀 끝내볼까요? 뭐가 그렇게 또 그리우세요? 我想 그리우세요? 我想黄宝妹. 와. 그러면 워샹 마마 빠바. 엄마, 아빠 그리고요. 네. 니나? 저는 我想 페이쌤. 와. 네. 오늘 왜 이렇죠 분위기? 이홍, 니샹 쉐이. 我想家， 아, 집이 그립대요. 我想家， 아, 집이 그립대요. 네. 방금 이렇게 간절하게. 네. 침대가 그리고 오나요? 그래서 저 말한 줄 알았어요. 我想 짜까지 하게 家 짜이환이라고 아, 하니까요. 我想家，我想家。 아, 집이 그립대요. 네. 방금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다가 말하는 거. 콜레다 말아. 네, 짜이가 啊，我 아니고 想 집. 再还。 아, 에헤이, 좋습니다. 늦었어요. 네. 늦었다는 뭐라고 해야 돼요? 왈러. 말로. 말라.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어로 그리운 사람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오늘은 또 어떤 것을 배우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네. 자, 차이나 코드 공식 질문이죠. 老师今天我们学什么? 아, 좋습니다. 이 발은 정말 나날이 좋아지고 있죠. 잘하고 네, 매번 기쁩니다. 오늘은요, 날도 덥고요. 너무 많이 배우면 여러분 이제 부하가 또 생기기 때문에요. 네네. 오늘은 정말 진짜 쉬운 거 할 거예요.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한 글자 보태가지고 샹 했잖아요. 네. 네. 이번에 또 한 글자 보태가지고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려면 부샹. 그렇죠. 그럼 뭐가 한 글자 늘어난 거예요? 부만 늘어난 거예요. 와. 그렇죠? 나는 먹고 싶지 않아. 我不想吃. 그렇죠. 我不想吃.我不想吃.我不想吃. 我不想 네, 吃. 먹고 싶지 않아. 그럼 나는 마시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까요? 我不想喝. 그렇죠. 나는 마시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까요? 我不想喝. 그렇죠. 我不想喝.我不想喝. 그러면 진심을 담아서 난 출근하고 싶지 않아. 我不想上班.我不想上班. 너무 잘하셨습니다. 我不想上班.我不想上班.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한 문장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不想이 들어간 네. 거. 네. 빨리 해야 유리하니까 저부터 我不想运动. 我不想做运动. 아,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또? 나도. 아, 不想 운동. 休息. 我不想休息. 난 我 니샹. 想工作. 我不想谢谢. 두 분은 또 그렇게 무슨 대화를 이렇게 저기요. 여기가 그 일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저도 여기 지금 연애 장소가 아닌데. 배우고 있었어요. 여기 연애 장소가 아닌데.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분명히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네. 혹시 번호 배우고 있었습니까? 我不想 A 운동. 입니까? 我不想 A 운동. A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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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거 不想 배우고 做 있었습니다. 운동. 아, 근데 제안에서 운동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네. 드셔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혼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려면 不想. 그렇죠. 그리고 不想을 활용해 볼 건데요. 不想 문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나는 먹고 싶지 않아. 我不想吃. 그렇죠. 我不想 네, 먹고 싶지 않아. 난 출근하고 싶지 않아. 我不想上班.我不想上班. 너무 잘하셨습니다. 我不想上班. 진짜로 하기 싫은 것들 우리 직장인들 입장에서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직장인들이면 주말에 일하는 건 좀 싫을 것 같아요. 진짜 싫죠. 진짜 싫죠. 그러면 주말에는 일하기 싫다. 어떻게 아, 만들면 될까요? 주말, 조모, 공조 일하는 거. 공조 일하는 거 하고 싶지 않다? 不 부샤. 想 이어보세요. 工作 조모, 부샹, 부샹, 공조. 공조. 완벽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 조모, 부샹, 공조. 맞아요. 주말 애라거나 이런 거 아예 안 붙이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조사를 하는 쓰지 거네요. 않기 때문에 주말 너무 좋네요. 나 싫어 일하기. 周末我不想工作. 같이 해볼까요?
周末我不想工作. 네, 그러면 또 다른 거 우리 줄리안 씨가 볼 때 한국 직장인들은 어떤 걸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막 약간 회사 다니면 네. 이제 가끔씩 좀 회식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아, 또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밑에서. 네. 근데 위 사람들이 간다 그러니까 또 안 빠질 수도 없고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가서 쉬우쉬 하고 싶은데 쉬지도 맞아요. 못하고 저 회식 싫을 것 같아요, 회식 가끔. 또 그런 문화가 아직 없어진 건 아니니까 네. 그럼 회식이 싫다를 쓸 건데요. 일단 네. 누구한테 말해야 되냐면 사장님을 좀 불러볼게요. 아, 老板 나와. 我不想去聚会 취회. 我不想去聚会 요게 취회? 취는 가다. 聚会가 회식이에요. 그럼 아, 저는 취회. 회식 가기가 싫어요 라고 표현할 때 회식 가고 싶지 않아요. 줄리안 씨 한번 해보세요. 줄리안 씨 한번 해보세요. 취하고 싶지 않다는 건가? 네, 취해. 한번. 네. 聚会 가기 싫다. 聚会我不想去聚会我不想去취해. 네, 근데 왜 자꾸 줄리안 씨만 라오바. 시키는 거예요? 줄리안 씨가 네. 회식 가기 싫다고 하시네요. 어. 회식이었는데. 그럼 우리 회식은 잠시만요, 지금. 원래 줄리아 씨 원래 하는 걸로. 제가 항상 그랬어요. 줄리안 씨만 회식. 발음해볼게요. 我不想去聚会我 시작. 想去취해. 我很壮.我非常想去취해. 회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하고 시청자분들을 싶습니다. 위해서 가기 싫다는 연습을 좀 해볼까요? 我不想去聚会我不想去聚会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다른 점 한번 다시 할 수 있어요. 취해, 취. 쥐 어떤 거요? 취해. 가다는 취. 취. 취 얘는 병음으로 봤을 때 Q 발음이고요. 네. 쥐는 J 발음이에요. 취. 취하고 취. 치읓 발음하고 취. 지읒 발음하고 아. 취, 쥐회. 취, 취해. 네, 그러면 미용 씨는 직장인 오빠 언니들 봤을 때 뭘 좀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어른들은 이제 출장을 많이 가면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직원들 맞아요. 입장에서는 막상 준비할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가서도. 그래서 맞아요. 그럴 수 있을 출장 것 가기 싫어요를 배워보는 거 어때요? 출장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일단 네. 사장님 불러볼까요? 네. 老板不想去出差不想去出差. 취는 가다, 가다.出差. 출장. 이게 출장이에요. 출差. 네, 네. 같이 해볼까요? 我不想去出差我不想去出差. 사장님 부르고 老板老板我不想去出差我不想去出差. 그럼 줄리안부터 가고 싶으면 想 가기 싫으면 不想 넣어서 말하기. 네. 你想去出差吗? 네. 你想去出差吗? 아, 我非常想去출장. 출장, 출장. 출差맞아요. 출장. 출差가고 싶어요. 정말 가고 싶어요. 宝美你呢?你想去出差吗?我非常去出差。想去出差. 그렇죠. 在还你呢?想去吗? 老板我不想去出差. 가고 싶지 않아요. 아, 예. 네, 접수. 솔직하네요.美红, 想去出差吗?我也想去出差. 네, 좋습니다. 어려서 네. 어려서. 재현 씨만 놓고 가면 될 것 같네요. 아, 좋아요. 네. 그렇다면 상치 주차. 그렇죠. 예예. 네. 데려가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 까먹지 않게 네, 그 기억할 수 있게 복습을 쭉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줄리안 씨, 저는 출근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하시려면 我不想上班. 오, 너무 좋아요. 저 한국 요리 먹고 싶지 않아요. 我不想吃韩国菜。 너무 좋고요. 저 일하고 싶지 않아요. 我不想上班. 아, 그것도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아요. 我不想 我不想工作. 그것도 좋아요. 오. 너무 좋고요. 오. 저는 커피 마시고 싶지 않아요. 不想我不想喝咖啡.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회식 가고 싶지 않아요는 발음이 조금 힘들어서 같이 해보실게요. 我不想去聚会.聚会。 네, 여기 발음이 조금 힘들죠? 마지막 재환 씨 미션입니다. 출장 가고 싶지 않아요. 我不想去出差. 와, 아, 정말 너무 다행이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진짜 아닙니다. 이게 느네요 정말. 근데 아무래도 이 날씨가 좀 더워져서 그런 것 같긴 네. 한데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야근하기 싫다. 이렇게 진짜 정말 야근하기 싫다.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좀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 진짜 하기 진짜 싫다. 정말. 아, 진짜. 진짜가 네. 뭐였죠? 짠. 짠이었죠. 근데 정말 그 느낌 담아서 짠 그러면
워전의 위치만 잘 넣어볼게요. 자, 워전 먹기 싫. 오 맞아요. 워전 부샹. 어쩜 부샹. 아까 말씀하신 그 페이창 자리에 전 넣으면 돼요. 네, 워전 부샹. 그러면 야근 진짜 싫으면 워전 부샹加班. 워전 부샹 加班. 그렇죠. 뭐 야근 페이짱 부자 있잖아요 못해요? 가능해요. 짬밥. 그렇게 쓰실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의 어떤 마음 짠 진짜 짠하다. 싫어 짠하다. 짠하게 짠 부샹 加班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저번 시간에 네. 샹 보고 싶다는 뜻이었잖아요. 그 뜻도 있었죠. 그럼 보기 싫다라고 하면 네. 그럼 또 부샹 그럼요. 너 보기 싫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샹니. 네, 부샹니. 네, 그렇게 쓰시면 부샹니. 됩니다. 네, 부샹. 좋아하신 것 같은데요. 싫어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친구랑 싸워서 이제 보고 싶지 않다, 부샹니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聚会가 회식이에요. 출장. 출장. 이게 출장이에요. 출장. 네, 我不想去聚会，我不想去黑。不想去出差，不想去出差。 去는 가다, 출장. 출장. 이게 출장이에요. 출장. 드디어 제가 이 프로그램 하는 이유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저희 명품 연기를 보여줄 차례가 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차이나 코드에서 이 코너가 제일 소름 돋습니다. 네, 저도요. 저도 그렇어요. 그렇죠. 명품 명품 이 연기가. 코너 때 약간 그 시초를 픽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밑으로. 위로 가는데 밑으로. 네. 네, 오늘 두 분이 꼭 써야 되는 미션 단어는 뭔가요? 부샹입니다. 네, 뭔가 하고 싶지 않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배우는 배역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황 대리가 신입사원 줄리안에게 데이트 신청을 우와. 하거든요. 잠시만요. 로맨틱 코미디가 나오나요? 아니 연기 뭐라고요? 하기 싫은 연기도 해야 된다고? 아니요. 저도 하기 싫어요. 하지만 저희 프로니까 한번 해보도록 네, 할까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叶李安，你有女朋友吗？ 没有女朋友。周末你忙吗？周末没有什么，我不忙。你想看电影吗？我不想看电影，不想看电影。我想看你。这什么是什么？我们星期六晚上在광화문站吧。星期六天，拜拜。 아우, 세상에. 미안해요 이거. 네. 정말 힘듭니다. 네. 보미 씨 연기가 좀 듣기에서 그런지 그래요. 보기가 힘들어요. 제 저도 이 연기인가요? 감정이 좀 막 잡히려고 그랬는데. 우리 네. 미용 씨 옆에서 제일 많이 웃었는데 평가해 보실래요? 한번 기술 점수, 예술 점수까지 포함해서. 네, 냉정하게 평가 냉정하게 부탁드립니다. 평가해 주세요. 예. 일단 기술 점수로 봤을 때는 네. 두 분 진짜 중국어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진짜로. 특별히 그냥 한 명 다른- 뽑자면? 네? 특별히 한 명 뽑자면? 저는 보미 씨.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제가요? 네. 인생이 보미 씨가 다르게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버터 100숟갈 넣은 것 같아요. 이쪽에. 아, 네. 네. 그거는 제가 예술 점수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두 분 발음 조금만 더 교정하면 거의 완벽하게 하실 수 정말요? 있을 것 같고. 두 분 다? 네. 네, 두 분 다요. 예술 점수 봤을 때 줄리안 씨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아요. 오글거려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멋있어요. 혜쌤은 좋네요, 어떻게 좋네요. 보셨어요? 저는 그 성조를 좀 보면요. 두 분 다 사성 성조가 조금 어색해요, 아직은. 아, 맞아요. 네. 예를 들면 띠에닝, 그 자꾸만 띠에닝 이런 식으로. 맞아요. 你想看电影吗？不想看电影. 그래서 약간 더 느끼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사성을 팍팍 미간에 힘 빡 주고요. 띠에닝, 我想看电影 이렇게. 我想看电影. 사성을 조금 더 사성을 조금 더 방금 표정 너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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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 나올 것 네, 같아요. 같이 해볼까요?
我不想看电影。我不想看电影 네, 아까 이렇게 하셨잖아요. 我不想看电影.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셨잖아요. 그것도 했었나요? 그리고 네. 너무 느려요. 我想 그 저기 주토피아에 나오는 부르시는데 나무늘보. 감정 몰입하기 위해서 이 충분한 틈을 줘야 됩니다. 아, 너무 느려, 진짜. 조금만 덜 몰입해주면 안 될까요? 그 그러니까요. 감정? 네. 저희가 감당이 안 돼서. 네. 아, 자, 이렇게 뭔가 오글거리긴 했는데 네. 회사 이야기만 하다가 이렇게 핑크핑크 하니까 또 색다른 기분도 좀 드네요. 네. 네, 진짜 다음 편도 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두 분이 중국어로 정극을 소화하는 그날까지 우리 짜요. 짜요. 데리고 일도 힘든 중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어떤 성적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중국으로 이제 간 이제 한국 기업들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라면 이제 제일 인기 많은 라면 회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저는 사실 그때는 없었는데 솔직히 없었지만 알 것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뭐 신라면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하게도 뭐 중국에서도 신라면이 최고가 아닐까? 아닌가요? 역시 맞추실 줄 알았습니다. 네. 사실은. 먹는 거라면 네. 샹철? 와. 근데 어디든 경쟁자는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네? 이 중국에서도 농심의 가장 큰 라이벌이 있다고 합니다. 미용 씨 어딘가요? 저도 이 회사에서 출시하는 라면 진짜 좋아하는데요. 그래요? 중국에선 국민 기업으로 불리는 이 기업 바로 캉시푸예요. 와. 是新的康师傅红烧牛肉面，也是满满3倍量哦，3倍肉块，痛快满足，3倍弹力，精华。 와, 저도 네. 중국에서 근무하고 유학할 때 네. 저의 지친 심신을 위로해줬던 네, 정말 애정하는 라면이거든요. 네, 언제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이번 주에 나오네요. 드디어. 네. 일단 저도 저희 집은 좀 웜에서 많이 먹지 못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캉시푸만 먹었던 것 같아요. 몸에서 많이 먹지. 네, 이거 엄마가 이제 건강에 음식 좋지 않아. 네, 그런 걸 많이 먹지 못하게 한국 그런 했었는데도 것도 비슷하네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13억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라면 캉스푸의 매력은 도대체 뭔지 기업 리포트부터 함께 보시죠. 이름 캉스푸 홀딩스. 1991년 출생. 하지만 캉스푸에겐 출생의 비밀이 있었는데요. 사실 캉스푸의 시작은 1958년 대만에서 출발한 콩기름 회사였습니다. 이름은 딩신그룹. 죄송합니다. 네, 웃으시죠? 아, 그냥 뭐 다른 네. 생각이 좀 났어요. 웨잉저우는 기름 가게에서 기름을 조금씩 덜어서 사가는 중국인들의 번거로움을 겨냥해 병포장 기름을 시장에 내놓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웨잉저우와 형제는 중국 대륙의 곳곳을 다니며 시장을 분석했고 드디어 약 56억 원을 빚져가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바로 대실패입니다. 투자 자금의 절반을 잃은 웨잉저우는 비참한 마음으로 중국을 떠나기 위해 열차에 몸을 실었는데요. 너무도 비참했고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 와중에 눈치 없는 배꼽 시계는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꼬르르 꼬르르. 어쩔 수 없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요. 웨잉저우는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대만에서부터 가져온 컵라면 하나를 꺼냅니다. 그야말로 눈물 젖은 컵라면이었죠. 단무지도 없이 볶음김치도 없이 한입 하려던 찰나. 갑자기 주위 승객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음을 깨닫는데요. 호기심 어린 눈길로 컵라면을 바라보던 승객들 중 몇 명은 그 요상한 물건을 어디에서 살 수 있냐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기해할까? 당시 중국엔 컵라면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생각을 해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웨잉저우는 더 이상 기름에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 라면에 승부를 걸기로 다짐하는데요. 1991년 중국 텐진의 캉스푸 라면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웨잉저우의 예상은 적중했고 중국 라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게 되죠. 지난 2013년에는 100억 개의 라면을 팔아치우며 13조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데요. 중국 전체 라면의 45% 판매율을 차지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캉스푸. 엄청나네요.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캉스푸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쭉!
진짜 근데 기차 안에서 컵라면 끓이는 것도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맞아요. 사업 잘 돼가지고 뭐 그냥 뭐 기차도 안 타고 컵라면도 꺼내지 않았고 그럼 지금까지 그냥 작은 회사의 뭐 그런 네. 풍기는만 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 기차 타고 들어갈 수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위기가 기회가 된 순간인데요. 이런 걸 사자성어로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는 중국에 이제 컵라면이 없었던 거니까 사실 이제 궁금한 마음도 컸겠지만 너무 생소한 거잖아요. 이걸 네. 이제 어떻게 잘 될 거라는 걸 좀 예상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예. 당연히 중국인들이 신기해하면서도 그쵸. 낯설어 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네.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죠? 뭘까요? 컵라면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맛있는 거. 쌉니다. 好吃. 간편하게. 편리한 거. 편리한 편리한 거. 네, 예, 맞습니다. 중국인들이 밥보다 더 많이 먹는 게 차잖아요. 차를 먹으려면 뜨거운 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는 늘 뜨거운 물이 준비되어 있었던 진짜 딱이네요. 거예요. 네, 컵라면과 차의 연결고리 바로 뜨거운 물. 와. 그게 바로 결정적인 역할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그런 역할을 할 줄은 몰랐는데요. 그러네요. 재밌습니다.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캉스푸는 중국의 국민 라면인데요. 중국인 10명 중 5명이 이 캉스푸를 애용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네, 1초에 자그마치 1,200개가 팔려 나간다고 하는데요. 네? 1,200개. 와. 1초에 그러니까 하나, 1초에 둘, 1,200개. 셋 할 때 벌써 지금 3초에 지금 와. 3,200개 팔렸어요, 지금. 야, 만개 팔렸어 지금. 대박. 네, 궁금한 게 실제로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라면인가요? 네, 맞아요. 이 캉스푸 라면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홍샤오 여러면이랑 맞아요. 네, 샹라 여러면 이렇게 두 가지인데 네. 이제 거의 다 이 두 가지를 먹는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저도 유학할 때 그 빨간색 네. 홍샤오니 우로미엔을 즐겨 먹었었는데요. 어떤 맛이랑 가까워요, 우리나라 그 중에? 약간 그 볶음 소고기가 안에 들어있는 라면이라서 진짜 한국 육수가 라면에 좀더 깊은 비해서는 느낌인가? 조금 짜고 네 살짝은 느끼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기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맛에 막 향신료가 강하고 막 이렇진 않기 때문에 맛있겠다. 네 나중에 혹시 출장 가실 일이 있으면 예.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이제 뭐 약간 그 사업하려면 또 라면 한 가지만 있을 거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종류가 많은 편인가요? 캉스푸는 좀 많은 편이기는 해요. 이 전체적으로 84가지? 80? 네, 그 정도 된다고 해요. 대단합니다. 원래 라면에다가 계란 딱 하고 그 파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진짜 끝내주는 맛인데 중국 라면도 혹시 그런 식으로 많이 먹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숙사에만 쭉 생활해서 그런지 집에서 이렇게 라면을 끓이는 모습을 사실 본 적은 없어서 늘 컵라면을 먹는 모습만 봤거든요. 근데 정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뜨거운 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차를 언제든지 먹기 때문에. 그래서 컵라면을 그걸 딱 이렇게 비워 먹는 걸 봤었는데 그때 굉장히 신기했던 게 컵라면 안에 포크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맞아요. 제가 이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생각했었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신기하다. 나무젓가락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 안에 포크가 이렇게 접이식 포크가 있어서 탁 펼쳐서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포크보다는 젓가락이 더 먹기가 편하진 않을까요? 근데 이제 또 그들은 외국분들은- 그게 또 적응이 되어 있으니까 네, 포크가 들어있는 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신맛이 나는 라면이 있어요. 네, 조미료 중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또 따로 또 식초를 조금 떨궈서 먹기도 하고 네, 그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감칠맛 나고. 정말 너무너무 라면 먹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도요. 침 꼬이기 시작했고요. 아이고, 두 분을 위해서 빨리 신속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예. 근데 라면이라고 다 똑같은 라면이 아니잖아요. 네. 캉스푸가 중국인들에게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원! 소고기라면 국물이 끝내줘요입니다. 또 점점 저희가 점점 괴롭혀져 가는데요. 소고기까지. 그 이제 그 캉스푸의 대표적인 라면이 소고기 라면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되게 어려운 건데 있어요? 네. 홍샤우니 우로우 맞나요? 홍샤오니오로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아까 홍샤오는 약간 그 국물을 이렇게 왜 물을 자박자박 이렇게 한다고 하죠. 약간 조리는 간장 소스에 조리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요로우는 소고기. 그 소고기를 약간 장조림에 가깝게 이렇게 좀 졸여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먹는 건데요. 약간 우리가 들어봤던 우육면
아, 우육면, 들어보셨죠? 우육탕면. 네. 같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캉스푸에서 나오는 라면의 종류가 아까 84가지라고 네. 했는데 이 우육면이 차지하는 판매량이 자그마치 전체 판매량의 45%를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네, 한국인들도 좋아하니까요. 근데 네. 도대체 이 맛이 어떻길래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건가요? 그러게요. 아까 페이쌤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소고기 볶음 그런 맛이긴 네. 한데요. 네. 조금 우육면보다 더 자극적이고 중독성 있는 맛이어서 맞아요. 자꾸 끌리게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네. 원래 중국 분들이 그 소고기 맛을 좋아해요? 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캉스푸에서 나온 소고기 라면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소고기 라면을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네, 캉실푸가 라면 시장에 딱 막 진출했을 때에는 천여 개의 업체가 이미 경쟁 중에 있었어요. 천여 개의 업체가 이미 경쟁 중에 있었어요. 네, 너무 깜짝 놀라셨나 너무 봐요. 배고파요. 네. 게다가 국산 라면은 너무 저렴하다 이런 음식의 이미지가 있었고 네. 수입 라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고가다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 캉실푸가 두 가지의 그 어떤 조건을 다 충족시켜 준 거죠. 저렴하면서 맛도 있는 그러면서 좀 건강한 라면을 개발하게 된 거죠. 네. 캉스푸라는 기업 이름을 뜯어보면 네. 기업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네. 이제 캉스푸에서 시작하는 첫 글자가 네 건강의 이제 그 강 찐, 네랑 강. 같은 글자거든요. 네. 그리고 뒤에 시푸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부님 이런 걸 얘기할 때 그 단어인데 이제 좀 친근하고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네. 안전함과 맛 그리고 우수한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가득 담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근데 강스푸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맛을 찾기 위해서 이제 무려 10,000번 이상을 네. 그 반복적으로 또 하고 또 맛 보게 하고 조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호감도가 높았던 게 이제 그 소고기 맛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샤오 이제 소고기 라면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은혜를 주셨죠. 대단한데요. 아, 근데 자꾸 라면 얘기만 하고 있긴 하지만 혹시 캉스푸에서 라면만 출시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1996년부터는 라면 네. 외에도 생수, 음료수, 과자 등으로 이 시장을 확대를 했는데요. 네. 2012년도에는 미국 펩시와 손을 또 잡고 중국 내 모든 펩시 제품을 생산과 판매권도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의 그 차들 있잖아요. 뭐 국화차, 자스민차 네네네, 이런 많죠. 것들을 캉실푸에서 굉장히 많이 출시하고 네. 있고요. 네. 저는 캉실푸에서 만든 과자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과자. 특히 3 더하기 2라는 과자가 있거든요. 뭐야? 오잖아요. 네, 산지알 3 더하기 2는 5인데 이렇게 비스킷 3층으로 돼 있고 그 안에 두 개의 어떤 그 뭐 쪼꼬 같은 게 있는 네. 그게 되게 달달하니 또 저의 힐링템이었었어요. 아, 네. 세상에. 라면도 인기 많군요. 너무 네. 먹고 싶다. 아, 그러면 빨리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캉스푸의 인기 비결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 겪었던 어려움인데요. 어떻게 극복해내고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미용 씨가 한번 리얼하게 읽어주실래요? 네, 키워드 둘 캉스푸 대만에서 방빼입니다. 방빼. 이게 뭐죠? 나날이 방송에 넣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잘 나가는 그 캉스푸한테 이제 어듯이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이게? 네, 캉스푸가 대만에서의 입지가 위태로워진 사건이 있었어요. 네. 2014년도에 터진 사건인데요. 폐식용유에서 추출한 기름을 식용유에 혼합했다라는 혐의로 네? 캉스푸가 기소가 된 너무했네. 사건이 있었어요. 야, 네. 이거 제가 지난 씨도 저번에도 화났어요. 예, 저번에도 말했지만 먹는 걸로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이건 이거는 진짜 화나요. 이게 얼마나 아낀다고 이 식용유를 어떻게 다른 식용유를 쓸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캉스푸를 사랑했던 많은 중국인들이 정말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이 사건으로 반응은 좀 어땠나요? 이때 당시에 캉스푸에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내세웠을 때는 네. 이 사용한 그 제품이 그 주력 상품이 아니어서 사실 그렇게 크게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이제 한 제품만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도 그러면 네, 그리고 당연히 기소된 캉스푸는 처벌을 받았는데요. 네. 대만에서 라면 생산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네. 네, 폐식용유 사건이 터지고 정확히 1년 뒤의 일이었는데요. 네. 2015년 대만의 한 관광 가이드가 이 캉스푸의 불량 식용유를 폭로하는 동영상을 SNS에 퍼지면서 사건이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사용한 불량 기름의 양이 대만의 56배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康师傅 측에서는 불량 식용유는 대만 지역의 라면 제조에만 사용되고 중국으로는 유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지만 대만에서의 사업을 모두 철수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된 거죠. 네. 선생님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요. 예, 이건 불매운동이 엄청나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네. 어떤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네. 그걸 가장 먼저 반영하는 게 바로 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康师傅는 이제 홍콩 증시 상장이 돼 있었는데 주가를 봤을 때 2014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약 70% 가깝게 주가가 쭉쭉쭉 하락을 했다고 해요. 치명적이었겠네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진짜. 그리고 그 대만의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그 대만 101? 맞아요. 네.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네. 진짜 아, 막 그래요? 완전 대만이라면 완전 상징이고 네네.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면 오. 대만 그 타이페이도 엄청 낮은 도시인데 거기 제일 큰 이게 네네. 건물이니까. 네. 근데 원래 이제 그게 그 이제 강스푸의 모 기업인 네. 이 딩신그룹의 그 소유였다고 하는데 이 사건 통해서 이제 마레시아 기업한테 지금 매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타격이 컸습니다. 네. 대만에서 출발한 기업이었는데 대만에서 철수를 한다는 건 어찌 보면 좀 뿌리를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중국에서는 아직도 그康师傅 라면 인기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이미지가 좀 괜찮아진 건가요? 네, 현재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연달아 사건이 터지고 난 후부터는 이제 포기한 거예요? 아니요, 회사 측에서도 이제 좀 더 엄밀하게 이제 검수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뭐 그렇다 할 일이 없고 또 그리고 이미지도 많이 회복된 것 같기도 다행이네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량 식용유 사건은 일단락이 됐지만 네. 또 하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거? 바로 그 음식 배달 앱 여기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음식 배달 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음. 한국에서 라면을 맛으로 먹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편리함 때문에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 편리함을 이제 그 여기요 하는 이제 그런 배달 어플이 앱들. 가져간 그런 거예요? 그래 앱들 같은 거 가져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중국의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이 30%나 성장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라면이 그것에 비해 이것도 좀 불편하네. 이런 상품이 돼버린 거죠. 네. 네, 하지만康师傅는 중국 진출 초반부터 이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제품으로 승부를 봤기 때문에 이 맛을 기억하는 중국인이라면 평생康师傅의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랑을 받으려면은 이제 정직한 라면을 만드는 네, 기업이었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강스푸 홀딩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네.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다음 주에 계속 얘기가 되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 중국어의 니하오밖에 모르던 분이 중국에 당당히 진출을 하셨잖아요. 네, 오늘 낯선 땅에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갔는지 자세히 들어보려고 다시 모셨습니다. 전기가 떨어지거나 저녁에 샤워하다가 갑자기 찬물이 나온다든지 업무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어진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죠. 중국 지사에 가면 또 중국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좀 불편함은 없었어요? 차부터 뭐 거의 비슷해 아니면 마샹 곧 다 돼. 제가 원하는 거는 한국에 보고를 하려고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곧 됩니다. 그것입니다. 네. 바로 곧 그 개념이랑 중국인들이 얘기하는 마샹의 개념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국 분들이 처음에 오면은 네.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마샹이라고요. 아, 그놈의 그렇구나. 말은 왜 이렇게 느리냐고 하면서. 중국은 넓고 직업은 많다. 직업과 관련된 저희 다양한 직업들 통해서 중국 기업 문화를 살짝 엿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정말 이 취준생들에게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저와 보미 씨한테 엄청 큰 희망을 주신 분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이 중국어의 니하오밖에 모르던 분이 중국에 당당히 진출을 하셨잖아요. 네, 오늘 낯선 땅에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갔는지 자세히 들어보려고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녹화 때는 살짝 조금 긴장을 하신 것 네. 같은데 오늘 두 번째잖아요. 좀 어떠세요? 여전히 떨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좀 네. 긴장이 덜합니다. 오늘은 천천히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갈게요. 아, 네. 오늘은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 다 들려주면 좋겠고요. 첫 네. 번째로요. 지난주에 중국에 도착하신 이야기까지 들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중국에 대해서 막 많이 알고 중국 가신 게 아닌데 중국에 네. 가자마자 바로 적응이 됐는지 만약에 아니라면 생활할 때 어떤 게 제일 어려웠는지 알고 싶어요. 네.
네, 중국에 처음 갔었을 때 제가 도착한 곳이 북경이었는데요. 어. 네, 지금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네. 그 중국발 미세먼지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는 정말 심하거든요. 그래서 들었어요. 네, 특히나 뭐 줄리안 씨 같은 외국인분들은 방독면까지 쓰고 다니는 걸 봤었어요. 그게 몇 년도였어요? 2012년도, 2012년도. 13년도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하나 어려웠던 거는 저희는 이제 공과금 같은 경우는 전기나 수도 같은 거 마음껏 쓰고 이렇게 계산을 후불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네. 거기에는 카드가 따로 있어가지고 충전 카드에 있는 계량기가 다 떨어지면 전기가 떨어지거나 맞아요. 가스가 끊어져서 물도 안 미리미리 나오고. 사놔야겠네요. 네, 중간에 네. 이렇게 계속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샤워하다가 갑자기 찬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맞아요. 업무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어진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죠. 정말 이런 네. 공과금도 내는 것도 모르는 이게 네. 너무나 다른 시스템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네. 좀 들어가자마자 바로 일 시작하는 느낌인데요. 네. 그럼 바로 업무 맡으신 거예요? 이렇게 막 네. 뭐가 좀 적응 시간 같은 거 안 주고? 회사에서는 제가 신입사원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매장의 매출에 있는 현황이라든지 직원들 교육 같은 거를 통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저한테 붙여주고 업무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줬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국 기업이라고 해도 중국 지사에 가면 또 중국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좀 불편함은 없었어요? 저 있었어요, 저. 아, 잠시만요. 네, 저 있었어요, 저. 아, 잠시만요. 쌤이요? 저 하나 상상이 안 있었는데 돼요. 저는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그 중국어랑 네. 실제로 가서 써보는 중국어랑 좀 달랐던 게요. 그쵸. 시간에 대한 개념 같은 게 좀 다른 거예요. 시간 개념이요? 네, 중국어로 마샹 막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전에는 마샹, 그럼 사전에 부사, 바로, 곧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인한테 이거 언제 나와요? 그러면 마샹 그러면 저는 1, 2분이면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네네. 그러면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흘러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2시간까지가 마시는 마샹마샹이라 그러니까 그러는데. 마샹의 개념이 이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바로 곧 그 개념이랑 중국인들이 얘기하는 마샹의 개념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건 네.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면 몇 그냥 뭐 시간까지가 그래서 그게 마시네요? 동네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며칠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머나. 믿을 수 없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시 15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달랐어요. 그것도 혹시 경험 동의합니다. 마샹? 아, 예, 다행이네요. 동의합니다. 네. 그 마샹. 그래서 항상 한국 분들이 처음에 오면은 네.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마샹이라고요. 아, 그놈의 말은 왜 이렇게 느리냐고 하면서 예. 한국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빨리빨리인데 네. 맞아요. 거기서는 마샹마샹 많이 들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을 하려면 소통이 제일 중요할 텐데 어려움을 좀 많이 겪으셨겠어요. 네, 아무래도 한국 회사라고 해서 한국 분들이 있지만 그 한국 분들은 20% 미만이고 중국 분들이 80% 이상이어가지고 그리고 막상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면 천천히 해주잖아요. 이거는 네.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라고 네. 천천히 이야기해 주는데 중국인들은 천천히 하는 게 목소리를 더 크게 해요. 이게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가 하고 더 크게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았던 중국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귀 많이 아프시겠어요. 처음에는. 네. 그러면 모두 회사에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회사에서도 어려운 점이 당연히 있었죠. 네. 통역이 저를 도와주신 통역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제가 원하는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건 A인데 B를 가지고 온다든지 제가 원하는 숫자는 이건데 전혀 다른 숫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숫자가 어렵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그거를 작성하는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서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잘못 알려줘가지고 투자자분들께 가가지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윗상사분들에게도 많이 혼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셨구나. 사실 저도 좀 처음에 왔을 때 좀 많이 겪었던 문제였는데 막 친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도움 줄 사람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썼던 한국어도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좀 한국인 친구 많이 찾아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자꾸 쓰다 보니까 이제 언어 많이 늘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이건 진짜 공감을 하는 게 그 언어 늘릴 때 친구 사귀는 것만큼 빠른 방법이 진짜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줄리안 씨처럼 이렇게 왔으면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라서 친구를 만나거나 개인 시간이 시간적인 여유가. 네, 시간적인 여유가 따로 없어서 대부분 책을 통해서 많이 문장을 외웠었어요. 문장을 그 외운 거를 그 다음 날 그 중국 직원들한테 써서 이게 맞냐라고 꼭 확인을 받았었던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저한테 주동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네. 제가 오히려 주동적으로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야말로 생존 중국어, 네, 생존 전투 중국어. 중국어를 배우셨네요. 네, 근데 언어의 문제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소통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제가 이제 매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네. 네. 매장에 이제 처음으로 현황을 파악하러 방문을 했었는데 네. 이제 점심 영업이 끝나고 테이블이 안 치워져 있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잡담을 하거나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서 테이블 좀 치워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배운 거니까 봐 쪼시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테이블만 치우고 온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테이블 좀 치우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테이블 한번 닦고 의자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도 이렇게 쓸고 네. 닦는 건데 정말 딱 테이블만 닦고 와서 야 이게 무슨 테이블을 치우고 온 거야 그랬더니 너 테이블만 닦고 오라고 했잖아. 이렇게 받아들여서 아 이게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네. 해주고 정확하게 지시를 해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다르구나.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PPT로 이렇게 매뉴얼들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향주 씨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다른 조직 문화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은어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복잡한 자체 시스템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요? 네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처음에 이제 페이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마샹 뭐 이런 개념을 마샹.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언제 나오고 누가 담당하고 네. 납기일은 언제고 비용은 언제 얼마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 예산이 얼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달라고 디테일로 하는데 중국에서는 차부터 뭐 거의 비슷해 아니면 마샹 곧 다 돼. 맞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한국에 보고를 하려고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곧 됩니다. 그것 때문에 네, 비슷합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중국 담당자한테 什么时候 지회 지하오 이렇게 뒤에지요. 네. 저희 배운 거잖아요. 네. 네, 내가 원하는 날짜는 도대체 언제, 몇 월 며칠에, 몇 시 몇 분에? 몇 시 몇 맞아요. 분에, 금액은 얼만데, 몇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한국식 디테일 문화를 계속 전파하는 것들을 좀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보고하는 입장으로서 진짜 이런 거 디테일 중요한데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지위에지 하오 저희도 배운 건데 네, 이거 왜 지위에지 하오. 모르셨을까?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요. 저도 중국에서 일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느꼈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현지에서 파견 나간 직원이니까 네. 한국에 있는 분들은 저의 되게 디테일한 보고서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납기일에 납품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때문에 못했는지 밝혀야 되는데 중국인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불가피한 상황으로. 뭐 여러 가지 무술하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답을 얻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너무 반갑네요. 막 네, 써보시면 좋습니다. 막. 네. 동질감이 막. 네. 네, 그렇죠. 비슷한 일화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비슷하다기보다는 회사 일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결국엔 저도 맞춰가야 되더라고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0% 이상의 중국인들하고 같이 네.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면 제가 없는 데서 뒷담화를. 험담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너무 좀 한국 사람도 쪼잔한 것 같다. 왜 사람을 못 믿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됐다는데 왜 자꾸 물어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저 스스로도 좀 바꾸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업무 회의를 할 때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다 미리 2배, 3배 연습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야 되는 것들을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시하는 업무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원래 피자라는 아이템이 한국에서 되게 인기 많은 제품인데 네. 중국 사람들한테 좀 낯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인기가 많은 건가요? 그러게요. 중국과 피자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도 같거든요. 네, 사실 피자가 대중화된 것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피자가 매출이 대중화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3년 전이에요. 3년 전 매출 성장 다르고 2년 전 매출 성장 다르고 1년 전 성장 이렇게 다르거든요. 네. 소득 수준이 이제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중국 주식도 예전에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6,000포인트 이렇게 찍고 할 때는 이제 중산층이 자꾸 살아나면서 외식 문화가 성장이 됐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피자가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캉실푸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네. 최근에 캉실푸의 가장 큰 적이 배달앱이다 뭐 이런 네네, 맞아요. 얘기했었잖아요. 또 하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거? 바로 그 음식 배달 앱. 근데 그 편리함을
이제 그 어기요 하는 이제 그런 배달 어플이 앱들. 가져간 그런 거예요? 그래 앱들 같은 거 가져간 거예요? 네. 그러면 배달 앱이 막 발전한 것이 이런 외식 업체가 이득을 보는 케이스도 있었을까요? 피자가 약간 배달의 거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쵸. 아니 네. TV 프로그램 보면서 피자 먹는 그 맞습니다. 그 맛이란 바로 그거죠. 내 소파에서 네, 특히 토요일 저녁에 네. 시켜 먹는 게 정말 꿀맛인데 그렇다면 뭐 중국에도 이제 배달 문화가 좀 본격화 정착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달 앱을 통해서 이거는 양날의 검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배달 앱을 통해서 외식 시장이 성장을 했었지만 그만큼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매출은 줄어든다든지 그 똑같은 파이에서 나눠 먹기 싸움이 더욱더 심해졌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만 해도 외식업 시장이 총 600조 원인데 네. 그중에 배달이 60조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배달 매출액이 커가는 성장률이 300%씩 됩니다. 300%. 장난이 아니네요.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중국의 외식 문화도 많이 변했을 것 같거든요. 예전과 비교해서 좀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 앱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서 큰 상에다 놓고 이것저것 차려서 네. 다 먹은 다음에 어느 정도 남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손님 대접을 잘했다. 약간 체면 위주의 네네.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배달이 자꾸 이렇게 배달 시장도 커지고 그리고 실속 위주로 되다 보니까 딱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은 또 싸가고 이런 식으로 체면 위주에서 실리 위주로 네. 합리적인 소비 문화로 좀 변한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좀 많이 궁금해요. 계속 이제 중국에서 계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제가 중국에 5년 정도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많겠죠. 그리고 그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다 성공을 하면 좋은데 80% 이상이 1년을 못 버티고 잘 실패의 경험만 남고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게 있다면 지금보다 중국어 공부랑 중국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알아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더 키워서 그분들이 좀 실패하지 않게 컨설팅도 좀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제 브랜드의 회사를 창업하는 게 또 목표예요. 그리고 오늘 차이나 코드에 또 처음 나왔는데 되게 나오게 된 동기는 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내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나왔는데 저한테도 새로운 경험이고 좋았던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 이 방송을 보시고 중국 진출을 꿈꾸는 분들도 열심히 해서 중국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취준생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계획하신 바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외식업체에서 일하시는 팀장님 모시고 2주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론은 도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버텨내야 한다는 것.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요. 짜요. 차이나 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짤짤. 바이바이. 바이바이.